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블록체인 기술, 그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모순, 바로 블록체인 패러독스에 대한 겁니다. 신뢰는 더 이상 중앙에 있지 않다. 와, 이 한 문장에 중앙 권력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블록체인의 그 모든 유토피아적인 약속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꿈 하나에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중개사도 필요 없는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바로 이거였죠. 그 중심에는 불신의 민주화라는 조금은 도발적인 이름의 철학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과연 누구를, 아니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근본적인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운영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부패할 수도 있는 은행이나 정부 같은 기관 말고요. 그냥 투명하게 공개되고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코드, 바로 그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믿자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코드가 곧 법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힘 있는 중개인이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가 정해진 규칙을 알아서 그리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그런 세상을 상상한 거죠. 하지만 뭐든지 이상만으로 되진 않죠. 이 순수했던 이상은 자본과 효율성을 앞세운 아주 강력한 현실의 논리와 부딪히면서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블록체인이 원래 꿈꿨던 세상, 그 이상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쫙 분산되는 그런 세상 말이죠. 근데요, 현실은 안타깝게도 정반대로 올라갔습니다. 이상은 분산을 외쳤지만 현실에서는 부와 권력이 오히려 극소수에게 더 쏠리는 그런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말았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암호화폐 채굴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낭비가 비효율의 상징처럼 되어버렸고요. 또 기술의 쓰임새보다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투기판으로 변질되기도 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결국 소수의 개발자나 초기 투자자들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새로운 중앙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모여서 결국 아주 커다란 아이러니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중앙화의 역설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익명성과 완전한 자유를 내세우는 시스템이 과연 전 세계의 수많은 규칙과 규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특히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막으려는 각국 정부의 규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역설이 발생하는데요. 탈중앙화를 외치던 프로젝트들이 살아남고 또 대중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중앙화된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치가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미국 달러나 은행 시스템에 기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소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하죠. 결국 자신들이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적에게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요, 저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바로 인류의 거버넌스, 즉 사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 앞에 던져주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요. 도대체 돈은 누가 찍어내야 하는가? 이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화폐 발행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인 권한에 정면으로 왜라고 묻는 아주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던지죠. 과연 인간 사이의 신뢰라는 것을 정말 코드로, 기술로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까? 설령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과연 그게 옳은 일일까? 하고 말이죠.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 인쇄술이 교회의 정보 독점을 무너뜨리고 인터넷이 언론사의 소통 독점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지금 블록체인은 돈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에 도전하는 거대한 역사적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이 혁명은 실패한 걸까요? 아니요, 저는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을 뿐이죠. 앞으로의 금융 질서는 완벽한 중앙화 아니면 완벽한 탈중앙화 이런 식의 이분법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보다는 각국 정부가 통제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만을 쏙쏙 골라 채택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신뢰의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신뢰가 있어야 할 자리가 눈에 보이는 기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으로 슬쩍 옮겨갔을 뿐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오고 간 모든 기록이 담긴 장부, 즉 원장이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그 기록 방식의 무결성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기록의 방식을 과연 누가 설계하고 누가 감시하고 또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거대한 혁명 속에서 우리 금융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